또 이제 세안과 평년, 맞아. 겨울과 봄의 대비. 그래서 그 흐름도 세안을 먼저 감상을 하게 하고 평안을 보게 하는 그것도 좋았고. 따뜻한 분위기도 그쵸. 딱 처음에 우리 들어갔을 때 세안은 흑백이고 그랬는데 평안을 들어갔는데 빛이 밝고 밝고 빨간색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되게 그냥 갑자기 바뀌는 분위기 때문에 아 이래서 이 느낌을 주려고 했구나라는 거를 딱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요즘 그 뭐지? 원래 이슈가 됐었지만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이날치 범이 내려온다 그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 뭔가 그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 근데 김홍도 자체가 조선 후기의 풍자와 해악을 담아서 그 노래가 더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좀 엄청 밝은 분위기니까 세안도와 달리 그래서 좀 느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미디어 전시 중에 하나로서 뭐 건무나 이제 아까 찾아봤던 무고였나요? 뭐 그런 춤이나 뭐 민속 전통 춤에 대해서 이제 큰 스크린에 나오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더 느꼈던 것 같긴 해요. 느낌이 비슷했다고 해야 되나? 그 하얀 빈 뭔가 공간에서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전통적인 어떤 걸 한다는 게 거기서 딱 그 느낌이 확 들었어요. 진품을 보는 것도 좋았지만 퀄리티를 살리는 거는 미디어 아트였지 않았나 전시가.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만족한 전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좀 가는 걸 꺼려할 수 있잖아요. 근데 회차별로 이제 사람을 또 사전 예매를 다 하고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기본적으로 공간을 널찍널찍하게 쓰니까 그 안전거리도 유지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주변에 많이 추천을 하고 가보라고 할 생각이에요. 진짜요. 세안에서 이제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 영상의 대단함을. 그래서 그 다음 솔직히 전시가 많이 기대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앞으로도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맞아요. 그 과거의 기획 전시만 해도 너무 나열식의 작품과 그리고 솔직히 그냥 훅훅 지나간 그 작품도 너무 많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미디어 전시도 보여주고 작품도 적으니 좀 더 자세히 보고 기억도 오래 하고. 저는 뭔가 평안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아까 얘기를 했었지만 그 비교를 하게 됐어요. 저도 모르게. 왜냐면 미디어 전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으면 어떨까. 왜냐면 또 세안의 어떤 영상물들이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제가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살짝 아쉬웠다라는 생각. 맞아요. 그 인물들이 움직이고 배가 움직이고 그러면 좀 더 그 시기에 활발한 무역의 상황과 또 유흥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평양의 그 느낌을 딱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유흥의 도시. 그냥 너무 영상으로 이제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게 많이 아쉬워. 확대만 한 느낌? 이거를 이제 저희가 받았는데 요거를 그래서 순간적으로 궁금해서 그 작품이 더 보고 싶어서 딱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맞아. 이게 달랑이야. 이게 뭐야? 이건 그러니까 늘 느껴요. 아 예쁜. 종이도 정말 좋아. 맞아. 질감도 너무 완벽해. 질도 좋고 예쁘고 누군가에게 아 나 이 전시를 보고 왔어. 딱 그 느낌입니다. 이거는 사실 크진 않아요. 너무 이제 어두웠다는 점. 아 맞아요. 너무 어두웠어. 너무 이제 눈이 너무 침침해. 그쵸. 눈이 침침해질 정도에. 그래서 뭔가 나이가 좀 더 있으신 분들은 불편할 수까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물론 그때 김정희의 감정과 겨울의 느낌과 그런 걸 담으려면 검정 색깔이 좋긴 하죠. 근데 이제 관람자 입장에서는 너무 어둡고 계속 어두우니까 너무 눈도 침침하고 물론 핸드폰으로 설명이 다 되어 있지만 그래도 뭔가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맞아요. 미술사학도로서 뭐가 됐든지 간에 국립박물관인 만큼 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전시를 기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좀 시니어층 같은 경우에는 어플 사용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너무 좀 그 불친절하지 않나? 음. 늘 느끼지만 늘 느껴요. 늘 느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도 공부를 좀 하고 서치를 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덧붙이도록 덧붙이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번에 저희가 국중박의 세안평안 특별전을 다녀왔는데요. 이제 전시를 관람을 하면서 서예 부분, 그러니까 서체에 대해서 조금 알고 이제 전시를 보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제가 PPT를 만들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한자의 대표적인 서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기본적으로는 전서가 가장 먼저 생긴 한자 서체고요. 그 다음에 예서가 생기고 나서 해서, 행서, 초서 요거는 비슷한 시기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5가지를 저희가 대표적인 오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전서는 원래 뜻은 예서 이전에 있는 서체들을 모두 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안에는 되게 다양한 서체들이 많아요. 제가 3번째 줄에 적어놨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시 황제가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문자도 통일을 하는데 이 문자를 통일을 하면서 나온 서체가 바로 소전체입니다. 그리고 이 소전체가 지나서 예서라는 게 되는데 소전체는 조금 이제 막 특별한 계층이 쓰는 글씨였고 밑에 있는 하급 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글씨체를 쓰는 게 어렵다 보니까 예서라고 해서 조금 이제 쓰기 편한 글씨체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지나고 나서 해서, 행서, 초서 얘네들이 각자의 스타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의 주제는 전시회를 보러 갈 때 알아두면 좋은 거니까 이러한 용어들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대강의 시기들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용어들이 있으면은 이 서체를 얘기를 하는 거구나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를 한 거는 보시면은 오체를 표현을 한 건데 전서, 예서, 해서 요렇게 3글자 정자체라고 해서 그 규율을 딱 지키는 이렇게 글씨체를 바르게 쓰는 그런 글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행서나 초서 같은 경우에는 필림체라고 해서 이제 필기체처럼 쓰는 그런 글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굉장히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있는 이 해서 같은 경우에는 이 해서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서 현재의 한자 글씨체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처음 나타났던 전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상형 문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길다랗고 그리고 그 다음 나온 예서 같은 경우에는 반대예요. 전서랑 다르게 좀 납작한 글씨체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잠두암미, 요런 누에 머리와 제비꼬리라고 하는 그러한 이 느낌, 요런 게 있고, 여기에는 잘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파세라고 해서 요런 요런 끝에 글자를 쓸 때 처음에는 살짝 가늘다가 막 끝에는 이제 몰아치는 어떤 파도의 기세를 닮은 획이라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서랑 초서는 얼핏 보면은 둘 다 약간 그냥 필기체 같이 생겼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어 행서 같은 경우에는 이 초서와 해서의 중간 글씨예요. 그래서 그 글씨체를 좀 알아볼 수 있는 편이에요. 해서에서 살짝 기울어진 그런 글씨. 근데 중간중간 생략된 획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초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정말 자기만의 개성을 완전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글씨체고 막 획과 획 사이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글씨와 글씨가 연결이 되는 그런 이제 글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 준비를 한 거는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헷갈리니까 네, 작품을 보고 서체를 맞춰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학생은 소피가 전부지만 여러분 모두 생각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글씨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뭔가 글씨가 알아보기는 좀 어렵고 막 되게 상형 문자 같이 생겼죠. 음. 이거는 바로 전서체입니다. 전서요. 네. 그리고 요 글씨. 뭔가 개성이 막 확 느껴지지 않나요? 음. 막 흘림체로 쓰고 약간 이런 건 필기체라고 하나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글씨를 개성 있게 썼다. 요거는 바로 소서? 서서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소서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요 글씨가 보이시나요? 이건 정말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글씨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소피고요. 이번에 우리가 다녀온 국립중앙박물관이 계획한 그 기획 전시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그 이번 전시가 이제 그 많은 기획 전시들 중에서 최대의 미디어 아트 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 아트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미디어 아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요즘 미디어 아트라는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 용어가 지칭하는 대상은 영상 매체를 이용하거나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등 이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미디어 아트라는 용어를 정의 내리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의를 내려보자면 일반적으로 이제 미디어 아트란 대중매체와 대중매체의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미술 일반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대중매체 미디어 테크놀로지로서는 이제 사진, 영화, TV, 비디오, 컴퓨터 등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미술이 미디어 아트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세안 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미디어 아트였던 장 줄리안 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제작할 때 실제 제주도 자연 풍경을 체험 관찰식으로 영상으로 담아냈는데요. 유배지로서의 제주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는데 영상을 이제 보고 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행으로서의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를 반전시키기에 충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가는 한국과의 인연이 깊은 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 많은 활동을 한국에서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앞으로 작가를 이제 기억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유튜브 공식 계정에 이제 전체 영상이 공개되었어요. 그래서 못 가시는데 궁금해 하면 영상을 유튜브에 공식 계정에 찾아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장 줄리안 푸스의 세안의 시간과 더불어 세안 전시에서는 세안도를 초고화질 디지털 스캐너로 스캔하여 최대 14배로 확대해서 그림 세부를 감상할 수 있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 김정희의 붓의 그 움직임과 그쵸. 필력을 만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디님과 저가 굉장히 만족한 경험이었죠. 여기 보시면 홀링듯이 봤었죠. 홀린 듯한 본 이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 전시에서는 김홍도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평양 감사의 향연도에서 소재들을 뽑아 길, 환영, 잔치, 야경으로 나누어서 영상 공간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환영에서 전통 무용을 잇는 무용수들의 퍼포먼스 영상으로 재현하고 있으며 그리고 잔치는 큰 벽 전체를 세 점의 작품으로 가득 채웠고 이 벽 맞은편에 9개의 모니터로 작품 세부를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월야 선우도의 대동강에서 열리는 밤의 잔치 장면은 이제 그래픽 미디어 아트로 구현하고 있어 이거 실제로 보면 너무 이제 힐링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여행을 가서 밤에 강 앞에 앉아가지고 보는 느낌을 축제를 받았어요. 정말 우리가 구경을 하는 듯한 음,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전과 다른 전시 방식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느꼈던 거는 이제 실제로 변화된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올해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문화유산 실감 콘텐츠를 선보이는 디지털 실감 영상관을 공개했는데요. 이런 기획은 2019년부터 시작되었고 박물관 상설 전시 공간에 이제 실감 콘텐츠 체험 공간을 본격적으로 조성한 것은 국내 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4개의 상설 전시 공간에서 실감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디지털 실감 영상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 세계의 유명 박물관이 디지털 박물관으로서의 전환을 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발맞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공식 사이트에 전시를 들어가시고 디지털 실감 영상관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이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리플렛이랑 설명뿐만 아니라 영상도 올라가 있어서 직접 지금은 못 가니까 가지 못하더라도 이제 감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체부는 앞으로 국립문화시설의 실감 콘텐츠 체험관을 늘릴 예정이라고 했고 이러한 박물관의 변화에 어울리게 이번 전시에서 현재 기술을 이용한 영상 전시를 이제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를 많이 기대해 봐도 될 것 같아요. 영상 잘 보셨나요? 저는 소피고요. 저는 신디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기획했던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나라 박물관 미술관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보는 영상을 기획을 했고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국립중앙 말 그대로 이제 국립중앙인 국립중앙박물관을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신디님도 맞는 것 같다 해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을 먼저 하게 되었고요. 원래는 상설 전시하고 기획 전시를 하는 게 맞는데 기획된 세안평안 전시가 또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먼저 기획 전시를 먼저 하고 상설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원래는 이제 기획 의도 자체도 전시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전시를 한번 공유를 하고 같이 보러 갔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아쉽게도 국립중앙박물관 자체가 잠정 휴관 상태에 지금 돼버렸네요.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저희 원래 목적이랑은 살짝 다르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시를 많이 못 보러 가실 텐데 저희 영상을 통해서 이제 전시를 미리 체험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열심히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다였습니다. 다였습니다. 안녕.